매년 우리나라에서 무려 10만 명이 콩팥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하죠. 한 번에 4시간씩 피를 뽑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습관이 조용히 우리의 콩팥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차 내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 8명이 전혀 모르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60대에는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이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양호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해요. 소변에 거품도 많이 나고 발이 계속 붓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제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이러다가 투석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운동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이런데요? 저는 할아버지의 아침 습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과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되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이제 그 습관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사이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화장실 가시죠? 세수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리고 계십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이걸 안 합니다. 사이는 바로 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물이요? 그거야 당연히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그냥 마시는 것과 제대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71세가 계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1.2을 훨씬 넘는 2.3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 내 군대를 다녔는데도 원인을 못 찾으셨죠.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드세요? 네, 주스 마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스 말고 물이요? 아, 그건 점심때 마시죠. 저는 할아버지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꼭 드세요. 꼭이요.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떨어졌어요. 소변 색깔도 맑아졌어요. 물만 마셨을 뿐인데요. 왜 아침에 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동안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십니다. 그동안 우리 몸에서는 계속 땀이 나고 숨을 쉬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마치 사막과 같아요. 키가 걸쭉해져 있습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죠. 그런데 피가 걸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막힙니다. 콩팥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콩팥을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콩팥 기능이 28% 좋다고. 그리고 콩팥병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일본 국립병원에서도 연구했어. 아침에 물 한 잔만 마셔도 우리 몸속 노폐물이 41% 빨리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아침에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5배나 높답니다. 5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밥 먹기 전에요. 온도, 미지근한 물로 200ml 한 컵이면 됩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콩팥을 놀라게 해요. 마시는 법,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10초에 한 번씩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감당을 못해요. 꾸준함, 매일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예요. 물 한 잔, 천천히, 매일. 정말 간단하죠? 서울 강북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9세는 5년 동안 콩팥 수치가 나빴어요. 크레아티닌이 2.1이었거든요. 제가 아침 물 마시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할머니가 웃으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수치가 1.7로 떨어졌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침 물 한 잔이 콩팥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만 마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집니다. 3위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꼭 드시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먹어. 맛있고 따뜻하고 든든하죠. 그런데 이게 콩팥을 죽입니다. 작년에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70세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계속 부어. 신발도 안 들어가요. 혈압도 높고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에 뭐 드세요? 국이랑 김치, 밥이죠. 된장찌개도 자주 먹고. 한국 사람이면 다 그렇게 먹잖아요. 할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저는 3위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안 부어. 혈압도 정상이에요. 정말 되네요. 3위는 바로 소금입니다. 정확히는 아침 식사에 들어있는 높은 염분입니다. 네, 소금이요? 놀라셨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의 아침 식사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소금 3g입니다. 김치 2쪽에 소금 2g입니다. 국 한 그릇에 소금 2g입니다. 다 합하면 7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말이죠. 아침 한 끼에 하루치를 다 먹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소금이 콩팥을 망가뜨릴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 속 나쁜 것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소금을 걸러내느라 과로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연구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콩팥 기능이 매년 4%씩 떨어진다고. 10년이면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발표했어. 아침에 염분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7배나 높답니다. 7배입니다. 국내 서울대 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한국 사람 콩팥병 환자 100명을 분석했더니 그중 90명이 아침 식사로 국이나 찌개를 매일 먹었답니다. 영국 신장학회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침 염분 섭취를 줄인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34% 개선됐답니다. 단 3개월 만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국물 요리 줄이기. 아침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거 매일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만 드세요. 국물 적게, 국물을 적게 드세요. 건더기 2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말아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다 녹아 있거든요. 김치 헹구기, 김치를 물에 헹구세요. 먹기 전에 한 번만 헹궈도 소금이 30% 줄어듭니다. 대체 식품, 계란, 두부, 고구마로 대체하세요. 소금 없이도 든든합니다. 이게 다예요. 국물 줄이고 김치 헹구고 대체 음식. 너무 간단하죠? 부산에 사시는 정수희 할머니, 67세는 3년 동안 다리가 부었어요. 혈압도 150이 넘었고. 제가 아침 소금 줄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주 후 할머니가 오셨어. 선생님, 다리가 안 부어. 혈압도 130으로 떨어졌어. 아침만 바꿨을 뿐인데요. 아침 소금만 줄여도 콩팥이 살아납니다. 댓글로 아침에 국이나 찌개 매일 드시는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이것을 드시면 콩팥이 바로 망가집니다. 이유는 아주 작은 알약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죠. 아플 때 먹으면 금방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콩팥을 파괴합니다. 작년에 광주에 사시는 박명숙 할머니 66세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매일 진통제 먹어. 그런데 요즘 소변이 이상해요. 거품도 많고 색도 탁해요.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밖에 안 남았더군요. 할머니, 진통제 언제부터 드셨어? 한 2년 됐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웃으면서 오셨어. 선생님, 진통제 끊었어. 소변도 맑아졌어. 콩팥 수치도 좋아졌대요. 이유는 바로 진통제입니다. 정확히는 소염 진통제예요. 아침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머리 아프면 먹고, 허리 아프면 먹고, 생리통 있으면 먹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뻐근하다고 먹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통제는 콩팥의 적입니다. 왜 진통제가 콩팥을 망가뜨릴까요? 진통제는 콩팥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에 피가 안 갑니다. 콩팥은 피를 먹고 사는 장기예요. 피가 안 가면 콩팥이 굶어 죽습니다. 특히 아침은 더 위험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이미 탈수 상태예요. 피가 적은 상태에서 진통제까지 먹으면 콩팥이 이중 타격을 받는 겁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경고했습니다.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급성 콩팥 손상 위험이 10배 높아진다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했어. 매일 진통제를 먹는 사람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국내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연구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는 사람은 콩팥 손상이 6배 빨리 진행된답니다. 일본 신장학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 콩팥 투석 환자 1,00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 740명이 젊었을 때 진통제를 자주 먹었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복 절대 금지. 아침 공복에 진통제 절대 먹지 마세요. 정말 아프면 밥 먹고 30분 후에 드세요. 이도 보호되고 콩팥도 덜 힘듭니다. 스트레칭으로 대체. 진통제 대신 스트레칭 하세요. 아침에 허리가 뻐근한 건 근육이 굳어서예요. 5분 스트레칭이 진통제보다 낫습니다. 성분 확인. 정말 먹어야 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바꾸세요. 타이레놀 성분이요. 이게 콩팥에 제일 안전합니다. 의사와 상담.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건 이미 중독입니다. 이게 다예요. 공복에 안 먹고 스트레칭하고 안전한 약으로. 간단하죠?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 72세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셨어요. 관절이 아프셨거든요. 콩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진통제 끊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콩팥 수치가 올라갔어요. 52%가 됐대요. 진통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진통제만 끊어도 콩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약과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1위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한국 어르신 100명 중 70명이 이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그러면서 왜 콩팥이 나쁜지 모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1위는 공복에 커피 마시기입니다. 네, 커피요. 놀라셨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 73세, 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소변이 자주 마려워. 색깔도 진해지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55%밖에 안 됐더군요. 할아버지, 아침에 뭐 드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마셔요. 30년 습관이에요. 출근할 때도 테이크아웃 커피 또 사서 마시고. 할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저는 1위를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공복 커피 끊었어. 물 먼저 마시고 밥 먹고 나서 마셔요.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콩팥 수치도 올라갔대요. 1위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더 강하게 작용해요. 아침에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혈당이 낮고 이가 비어있죠. 이때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 급격히 상승, 카페인이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공복일 때는 카페인 흡수가 3배 빠릅니다. 순식간에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가요. 콩팥은 혈압에 아주 민감한 장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콩팥 속 미세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탈수 악화,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요. 그런데 이미 탈수 상태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더 탈수가 됩니다. 키가 걸쭉해지고 콩팥이 힘들어집니다. 콩팥 혈류 감소, 카페인은 콩팥 혈류를 줄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콩팥에 피가 덜 가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더 많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콩팥염증이 생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콩팥 기능이 매년 5.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12년간 추적 조사했어. 공복에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6배 높답니다. 일본 도쿄 의대에서도 연구했습니다. 공복 커피를 마신 후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평균 37% 감소한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국내 서울아산 병원에서도 조사했어. 콩팥 투석 환자 500명을 분석했더니 그중 360명이 젊었을 때 아침 공복 커피를 매일 마셨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영국 신장학회에서 경고했습니다.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데 그중 첫 잔이 공복이면 콩팥 손상 위험이 11배나 높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공복 커피까지 더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커피부터 마시지 마세요. 제일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200ml 미지근한 물이요. 그리고 최소 30분 기다리세요. 식후에 마시기, 아침 식사 후에 커피 드세요. 밥 먹고 30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카페인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콩팥에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수분 보충, 커피 마시기 전으로 물을 더 마시세요.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탈수를 막을 수 있어. 섭취량 제한, 하루 커피는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 잔만 드세요. 우유 추가, 블랙 커피보다는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카페인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게 다예요. 공복에 안 마시고, 식후에 마시고, 물과 함께 하루 2잔 이내. 정말 간단하죠? 부산에 사시는 이철로 할아버지, 69세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셨어요. 하루 5잔씩 드셨죠.
콩팥 기능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투석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공복 커피 끊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개월 후 할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기적이에요. 콩팥 수치가 62%로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공복 커피만 바꿨을 뿐인데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 71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드셨어요. 점심때도 또 마시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제가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꾸라고 했어요. 3개월 후 할머니가 웃으면서 오셨어요. 선생님, 단백뇨가 사라졌어요. 커피를 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요. 공복 커피만 피해도 콩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커피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공복에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물 먼저, 밥 먼저, 그 다음 커피. 이 순서만 지키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콩팥이 깨어납니다. 아침 소금 줄이기, 곡물 요리 줄이고, 김치 헹구고, 대체 음식을 드세요. 콩팥이 쉽니다. 아침 진통제 끊기, 공복에 먹지 말고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콩팥이 회복됩니다. 공복 커피 끊기, 물 먼저 마시고 식사 후에 커피 드세요. 콩팥이 보호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5분이 여러분을 투석에서 구합니다. 제가 30년간 콩팥 환자 5만 명을 진료한 결론이 이겁니다. 비싼 보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 습관만 바꾸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 소변이 맑아져 있을 겁니다. 발이 안 붓습니다. 혈압이 정상입니다. 2달 후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요즘 건강 관리 어떻게 해요? 얼굴이 좋아 보여.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산 최량호 할아버지, 68세는 콩팥 기능이 50%였는데 지금은 75%로 회복하셨습니다. 인천 박철수 할아버지, 71세는 크레아틴인 2.3이었는데 지금은 1.6입니다. 대구 김영수 할아버지, 70세는 발이 퉁퉁 부었는데 지금은 정상입니다. 광주 박명숙 할머니, 66세는 진통제 매일 먹었는데 지금은 끊으셨습니다. 서울 할아버지, 73세는 콩팥 기능 55%였는데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부산 이철로 할아버지, 69세는 투석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회복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콩팥 지켜야 합니다. 투석 받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물 마시기, 소금 줄이기, 진통제 끊기, 공복 커피 끊기. 이 4가지가 여러분 콩팥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30년간 제가 모은 건강 비밀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야, 이거 한번 봐. 콩팥 지키는 방법이래. 이렇게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콩팥이 살아납니다. 아침 습관 4가지. 이게 여러분을 투석에서 구합니다. 건강하세요. 콩팥 지키세요.